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주고받게 되고 마지막 계약을 이행 완료하는 날 잔금을 주고받음으로써 부동산을 명도한다든지 아니면 등기 이전을 하게 되겠지요. 그 사이에 계약금이나 잔금이 아닌 금액, 중도금을 주고받게 되겠습니다. 중도금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금으로서 충분히 상대방과의 약속이 이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계약금 이후에 잔금까지의 시간이 너무 촉박하든지 얼마 안 된다면 그냥 중도금 없이 이렇게 잔금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중도금은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물론 계약금과 잔금, 중도금을 동시에 치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땅을 사고 파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빈번한 편이지요. 계약 당일날 모든 그 계약 대금을 치르고 그 등기 이전까지 하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는 것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뭐 중도금이나 이런 게 없어도 되고, 어떤 경우는 중도금을 1회만 하는 것도 아니고 2회, 3회에 나눠서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같으면 중도금 1차,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계약금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계약금은 10%냐? 항상 10%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는데, 계약금이 항상 10%일 필요는 없습니다. 20%, 30%도 괜찮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5%, 3%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간에, 계약의 당사자 간에 믿음을 줄 수가 있고 상대방을 구속하기에 적당한 금액이라고 보면 별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억짜리 부동산 계약이라면 뭐 1억을 주고받는 것이 보편적일진데, 뭐 몇 천만 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그 계약이 깨질 것이라는 그런 염려가 없다면 뭐 계약금으로서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금은 뭐 10%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위약금이나 해약금의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보면 계약금을 주고받는 계약에서 일방의 그 귀책 사유로 인해서 해지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매매 계약이라면 매수자가 계약금을 줬는 쪽이니까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또는 매도인이라면 계약금을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계약금에 대해서는 위약금이나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계약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니면 이제 해약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뭐 실무에서나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면 그 금액, 계약금을 받지 않는 쪽으로, 아니면 위약금이 됐을 때도 위약금을 받지 않는 쪽으로 한다면 그 계약이 성립이 되거나 해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나는 그 계약을 해지되는 것을 막겠어요,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 계좌 자체를 가르쳐 주지 않거나 폐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뭐 항상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이 항상 현금일 필요는 없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현금을 주고받으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중도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과 잔금 사이에,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주고받는 금전인데, 뭐 1회에
1회로 나눠서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2회, 3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고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이 없는 계약도 유효하고 별 탈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서로 간에 주고받게 되면 계약금만 받았을 때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금만 받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일방이 본인의 의사로서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이나 해약금으로 아까 생각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제 배액을 상환한다든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중도금을 받게 되면 그 계약이 조금 더 견고해졌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고지를 하고 최고를 하고 알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본인의 의사가 전달이 되고 나면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받게 되는 것은 계약의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보다는 훨씬 계약이 견고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그 계약이 거의 온전하게 이행이 되는 상태라고, 되어야 되는 상태로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잔금이 있는데, 잔금은 계약금 중도금을 주고받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계약을 완료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잔금이 있게 되면 임대차 계약이라면 그 부동산을 인도를 하고, 그 매매 계약이라면 인도와 등기 이전을 다 그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을 잡을 때 조금 주의할 점은 휴일이나 공휴일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잔금은 현금이 오가게 되고, 그리고 등기 이전이나 뭐 전세권 설정 등의 업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평일날 진행되는 것이 원만하고 지체 없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별 탈이 없는 한 평일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등기 이전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법무사나 이런 쪽에 이제 그 협조를 구해 놓고 시간을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이렇게 조금의 차이가 있고 어떤 이제 계약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띠는지 알아봤는데, 이렇게 중개를 제가 하다 보면 들어온 그 질문들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금이 없는 계약도 유효한지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무에 있어서 부동산 계약에 있어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송금을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는 계약이 유효한 것인가, 그리고 송금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상대방에게 계약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지 않았지만 나는 그 계약이 유효한 줄 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진행을 해버려서 당신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계약금을 주지 않음으로 해서 내가 손해가 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까지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면 그 계약 자체가 엄밀히 따져서는 유효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계약은 옳게 진행이 되지 않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뭐 서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항을 서로 간에 협의를 했는 것은 약속을 이렇게 하자고 지키자고 얘기를 했는 거지만, 계약금을 주는 그 첫 번째 약속마저 어긴 경우가 되기 때문에 실무에 있어서는 계약이 성립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과의 계약은 믿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계약이 진행되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계속 그 사람, 계약금조차 주지 않았는 사람을 따지고
무슨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끈다면 오히려 본인에게 손해가 더 있고, 그것을 법정에서 다툰다고 해도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이렇게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개를 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계약이 옳게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계약을 진행을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물론 계약금조차 주지 않을 때는 우리가 다른 쪽에 계약을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도 답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이 서로 간에 계좌이체가 되고 나서 계약이 옳게 진행이 됐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이 또 있는데, 계약을 해놔놓고 그 하루가 지나지 않았으니까 계약을 물리고 싶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돌려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 전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넌지시 묻기를 하루가 지나지 않았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계약을 물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도 제가 원칙적으로 답변 드리자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해놓은 법도 없고, 계약금이 오갔다면 그 순간부터 서로 간에 그 다음 이제 계약의 완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하루 전에는 계약을 물릴 수 있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헛소문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없는 계약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계약금, 가계약금이니까 계약 전이니까 가계약금을 돌려주세요. 그것은 돌려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는 어떤 계약을 뭐 내일이라도 합시다, 아니면 모레라도 합시다, 며칠 내로 진행을 합시다 하면서 그래도 서로 간에 믿음을 좀 주고, 매도인이나 뭐 임대인 쪽에서 다른 쪽에 세를 주거나 아니면 매매하는 계약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약간의 금전, 계약금에 비해서는 적은 돈을 건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가계약금이라고 서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현업에서 그것을 가계약금이라기보다는 예약금이나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가계약금, 예약금 여러 가지 명칭이 다를 수도 있지만 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주고받으면서 계약 이전에 그 약속을 하는 그런 그 금전을 가계약금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선은 이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종으로 보고 그리고 계약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위약금으로 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려주세요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협조를 구하고 협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이라고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행위 전에도 분명히 그 계약에 대해서 쌍방 간에 설명이 오갔다고 보고, 그리고 최소한의 뭐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라도 건네는 정도라면 계약이 진행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돌려주는 가계약금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 서로 간에 용인하기 힘든 정도라면 조율을 거치고 그마저도 안 된다면 법원에 이래 판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전이니까 가계약금은 이렇게 계약금처럼 위약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 청약에 의한 이제 이래 분양을 받을 때나 다른 상가나 뭐 땅 같은 것을 분양받을 때도 중도금이 여러 차례로 돼 있고, 그 분양을 하는 쪽에서
아니면 매도를 하는 쪽에서 매수자 쪽에 조금 더 특혜를 주는 입장에서 은행과의 거래를 먼저 얘기를 해놔놓고 그런 이제 알선을 하는 비슷한 그런 경우로서 중도금이 무이자로 매수인에게 건네졌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도금은 매도인 쪽에 벌써 이제 이체가 되든지 금전이 가게 되는 경우고, 그 금액은 그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매수인 쪽에 빌려줬는 게 되고, 거기에 혹시나 이자가 발생한다면 매도인이나 분양하는 쪽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과 같으니까 그 이자금은 무이자라고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인이나 분양받는 쪽에 어느 정도 혜택을 줘서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도금 무이자라고 이렇게 광고를 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매수하는 쪽에는 뭐 나쁜 조건이 아니니까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자를 당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특약사항에 넣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잔금일자를 그 반대로 미루는 경우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잔금일자를 미룬다는 것은 그 잔금일에 맞춰서 여러 가지 진행되기로 되어 있고, 만약에 매매 계약이라면 매도인 측에서는 잔금이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라면 뭐 1가구 1주택, 2주택 이런 쪽에 그 매도 시점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엮여 있는데, 이게 무작정 미뤄진다면 매도인 측에는 상당히 이렇게 손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계약이든 기본적인 이런 특약에는 잔금일자를 당길 수 있다고 적을 수는 있겠지만 장금일자를 미루는 게 가능하다는 특약은 넣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미루게 되면 한 달, 열흘, 한 달, 뭐 몇 달, 1년, 2년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계약의 잔금을 미루는 특약사항은 없습니다. 당길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이 잘 풀려서, 아니면 사정이 달라져서 잔금일을 당길 수 있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자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계약의 잔금일은 미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만 하고 중도금을 하지 않았는 경우, 아니면 중도금이 계약금 이후에 중도금이 들어왔을 경우의 차이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상당히 계약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라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금만 받았는 경우는 해제를 하거나 계약을 어기는 것이 일방의 의사로서 충분히 가능한 상태지만, 중도금을 받게 되면 서로 간의 계약이 견고해지고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종용을 한다든지 계약을 이행하세요 하면서 협의를 거치고, 그마저도 불가능하거나 힘들다고 느껴질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오가게 되면 단순하게 계약금만 갔을 때하고는 해지하는 것이 더 차이가 있고 힘들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이나 어떤 뭐 주택 같은, 아파트 같은 게 요즘 거래가 많이 되죠. 매수인 입장에서 지금 계속 계약을 한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더라, 하루가 달리 올라가는 것을 불안해할 경우에는 빨리 중도금을 줘서 계약이 완전하게 잔금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죠. 그런 경우는 예정 날짜보다 중도금을 빨리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계약을 괜히 했다고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서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하는 매도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심지어
중도금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계좌를 폐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도금을 주고받게 되면 서로 간에 그 구속력이 강해지고 쉽사리 해지를 할 수가 없고 협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따라야 되는 좀 복잡한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